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책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아웃라이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인 반대말이 아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저 바깥에 아웃에 있는 라이어, 있는 사람이 아웃라이어입니다. 즉 말해서 평범한 어떤 그 수준,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뭔가 뛰어난 그 남과 다른 그런 성취를 만들어낸 사람을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재적인 어떤 그 성취를 냈던 이 책에서 나오는 비틀즈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뭐 이런 또 모차르트, 베토벤이 아니라 모차르트를 얘기를 합니다. 뭐 또 빌 게이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그 탁월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성공 비결이 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웃라이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할 때 뭐 빌 게이츠나 또는 모차르트나 뭐 이런 그 특별한 어떤 그 성과를 낸 사람들은 뭐 머리가 뛰어나게 좋거나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을 거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통해 이 아웃라이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그 비결을 담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도 즉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자면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좋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뭔가 재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 동안 집중적인 에너지를 투입했던 그런 결과물이 아웃라이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웃라이어가 된 사람들의 그 방법을 따라서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공 법칙에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재능은 IQ가 아니라 통찰력이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뭔가를 보는 거를 통찰력이라고 하죠. 예. 빌 게이츠는 그래요. 그냥 어떤 잡지에서 나온 아주 그 원시적인 컴퓨터 그걸 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꿈이 됐죠. 자기가 만든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모든 가정과 사무실과 책상에 올라갈 건데 그건 보통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런 컴퓨터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 장착시키겠다.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1만 시간 이상의 집중력 에너지를 투여를 했다. 그게 이제 통찰력이다. 그래서 재능보다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재능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성공은 잘 못합니다. 똑똑하긴 하나. 그런데 진짜 성공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정한 목표, 또 비전, 또는 어떤 삶의 방향, 거기에 대한 그 중단 없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진지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통찰력, 무엇을 볼 거냐? 두 번째, 그것을 향해서 중단 없는 지속적인 그런 계속 에너지를 유지해가는 그런 태도. 그것이 성공 법칙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머리가 선천적으로 좋은, 즉 말해서 IQ. 근데 IQ는 주로 좌뇌를 측정하는 겁니다. 수치적인 거, 공간적인 거, 뭐 이런 감각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IQ고, IQ의 문제점은 지금 굉장히 그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IQ가 아니라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감성지수, 또 뭐 무슨 지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삶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IQ가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진짜 중요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능은 실용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용지능. 실용지능이 뭐냐? 뭔가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말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실용지능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천재가 이제 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이 책에 나오진 않는데요. 테슬라는요, 정말 불세출의 천재입니다. 타고난 천재예요. 그리고 에디슨보다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더 빠른 어떤 그런 정말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고. 그러나 테슬라는 사는 동안 내내 가난하게 살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발명품은 여러분들이 모르듯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백열전구, 축음기, 뭐 기타 등등 수많은 발명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실제로 에디슨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테슬라와 에디슨의 차이는 뭐냐? 에디슨은 자기가 발명하고자 하는 발명품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줄 아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테슬라는 그야말로 독불장군이에요. 유아독전.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요. 뛰어나긴 하나 자기 혼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용지능이라는 게 테슬라 같은 선천적인 그런 어떤 실력, 어떤 천재적인 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디슨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 홍을 끌어내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실용지능인데요. 그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에디슨은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천재입니다. 테슬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완전히 꽝입니다. 꽝.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사를 좌우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이 아웃라이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IQ는 선천적인 능력이지만 실용지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것은 후천적인 능력이고 그게 진짜 지식이다. 그게 살아있는 날리지,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누구한테 배우냐? 가족들에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어우러져서 같이 이 사회에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죠. 예. 이 아웃라이어에서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가정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베토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 성과를 냈던 모든 사람들은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어려서 뭔가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됐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여기서 4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 맞아야 된다. 타이밍. 빌 게이츠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천재인 스티브 잡스와 동시대에서 뭔가 경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뭔가
벤치마킹을 하고 뭔가 그 창조적 모방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었다.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는 환경. 사회 환경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가정 환경을 얘기합니다. 부모 역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력.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느냐. 네 번째는 그 노력이 누적된 시간이 얼만큼 되냐. 예. 투입 시간, 타이밍, 환경, 노력, 그 다음에 누적 투입 시간. 이 네 가지가 성공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무엇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찾아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실패요? 아니죠? 뭡니까?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시간이 쌓였을 때 성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아웃라이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도 10년 공부 이런 말 있죠. 10년 공부라는 게 매일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3년으로 단축시키려면 하루에 10시간을 몰입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3시간을 10년 하는 것보다 10시간씩 3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1만 시간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 두뇌는 그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전문가 마스터가 되기 위한 매직 넘버는 10년 법칙, 즉 1만 시간을 얘기합니다. 1만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아웃라이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책을 어떻게 읽어서 내 삶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쳐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경험을 해보건대도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1차 변곡점, 2차 변곡점을 만들려고 포커스 리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성취를 하고 싶으냐, 어떠한 성취를 하고 싶으냐, 어떤 성공을 하고 싶으냐, 두 가지만 생각해라. 재능, 어떤 재능이죠? 실용지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걸 키워라.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두 번째, 그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연습을 해라. 연습이라는 게 실전 연습이어야 되죠. 가장 훌륭한 연습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나의 실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할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꿈꾸기 전에 내가 정말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결의를 하고 있느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검증된 성공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